생업을 가진 사회인이 없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하고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솔직히는 공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쁜 사회인의 공부는 부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웠으면 돈을 벌고 익혔으면 성과를 낼 차례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설명할 배움의 기술에 있습니다. 공부를 수익이 약속된 최고의 투자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노우에 히로유키라는 분이고 치과 의사 겸 경영학 박사이자 총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의 저자입니다. 일본에서 이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업무와 그리고 인간관계, 의식혁명에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공부법을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공부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를 창출하는 게 주요적인 우리의 실제적인 목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공부를 하는가의 질문에 솔직해져라. 10억을 벌고 싶다면 10억을 벌기 위한 공부를 하면 된다. 더 높은 연봉을 바라는 것은 죄가 아니며 목표가 명확할 때 더 오래도록 강한 동기가 유지될 수 있다. 명확한 공부의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막연하게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공부를 한다, 아니면 책을 읽는다, 미라클 모닝을 한다, 이런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명확한 목표를 정해놓지 않고 그리고 공부의 목적을 정해놓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는 명확하게 목적을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돈을 벌 것인지, 아니면 승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성공시킬 것인지, 명확하게 수치화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자기계발 고전을 읽어라. 의식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라. 삶의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먼저 의식을 바꾸십시오. 내면 의식을 바꾸는 배움의 길은 인간력 공부에 있습니다. 의식 변화가 인간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당신이 그 비전을 위해 행동하는 순간 성과를 만드는 배움의 선순환이 비로소 시작될 것입니다. 의식, 비전, 행동의 변화를 통해 부의 선순환을 이루어라.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식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식의 성장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는 부분과 그리고 어떤 돈을 빨리 버는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의식이 변화야지만 실질적으로 비전과 행동 자체가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이 변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엔 우리의 의식 자체가 변하지 않고 단순히 우리 행동만을 변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 저자가 추천하는 부분은 자기계발 고전을 읽으라고 합니다. 자기계발 고전이라고 하면 생각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라는 이 나폴레옹 힐의 그런 책들도 있을 거고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같은 책들도 있겠죠. 그런 고전 책들이 지금까지도 팔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전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통용이 되고 실제 그걸 우리 삶에 실천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기계발서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그걸 실천한 사람들이 그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의식 변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도 이 자기계발 고전을 읽으면서 가능하다라고 저자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돈이 저절로 끌어당겨지는 삶.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항상 마음을 풍요롭게 유지하고 풍요로움에 의한 기쁨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협함과 조급함을 버리고 스스로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배움이 깨달음으로, 인맥이 인원으로, 노력이 보상으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인간이 풍요로운 인생을 쌓아 올린다는 말처럼 인성을 고양시키고 넉넉한 인간이 된다면 풍요로운 인생은 실현됩니다. 풍요를 희망하고 감사하며 또한 내적으로도 여유 있는 사람 됨을 추구하라. 먼저 내적인 풍요,
느끼면서 이 풍요로움에 가득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 풍요를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외적인 현상들은 결국엔 내적인 상태를 표현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외적으로 무언가를 바꾸기 전에 우리 내면을 먼저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고 많은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면이 결국에는 풍족한 사람이 결국엔 외부적으로도 돈을 많이 벌게 되기도 하고 부를 쌓게 되는 것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정말 풍족하게 좀 나눔을 더 잘 하기도 합니다. 풍족하기 때문에 나눔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 나누었기 때문에 또 풍족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직감에 따라서 가고 싶은 세미나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다양한 강좌나 세미나 정보를 확보해 놓으면 반드시 그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보다 강하게 마음을 잡아끄는 한두 가지가 존재하곤 했습니다. 잠재의식의 작용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겨주는 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같은 방향성, 같은 수준의 에너지가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언제나 배움에 대한 마음을 놓지 않고 호기심을 충만하게 가지고 있으면 점차 그 마음이 축적되어 결국 한계치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끌어당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어쩐지 마음에 이끌리는 책이나 강좌, 세미나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잠재적으로 바라고 있던 것 또는 바라던 것과 연결된 그 어떤 것임을 알아차리십시오. 가장 좋은 대답은 항상 자신 안에 있습니다. 최적의 답은 이미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존재한다. 저자는 이 세미나, 강좌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똑같이 이런 세미나나 강좌를 듣기 위해서 뭐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미국까지도 달려간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냥 앉아서 내가 책만 보고 있는 것보다 직접 가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강좌를 직접 들어보고 세미나에 참여해 보면서 그런 부분을 배우는 과정들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저도 굉장히 다양한 세미나들도 다녀봤고 이 강좌들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런 강의를 들어보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배움을 얻기도 했고, 그리고 그 강좌에 가면서 그 에너지를 얻습니다. 같이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과 또 친분과 인간관계를 쌓을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강좌나 세미나도 충분히 참여해 볼 만하고요. 그럼 물론 온라인의 강좌나 세미나도 참여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강사의 그런 에너지나 그리고 정보들, 지식들 이런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고 특히 중요하게 배울 만한 부분은 뭐냐면 그 태도입니다. 태도. 강사의 태도. 그 강사들이 전해주는 그런 생활의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배울 점이 많습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게 강의를 하는 모습들만 봐도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간접적인 뭔가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 태도를 배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나 세미나를 듣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지속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좋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며 마음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충족감이 올라옵니다. 저자는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배움이라는 이 과정 자체를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고통이 될 겁니다. 그 배우는 과정 자체가. 하지만 이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겁다, 재미있다,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 결과적인 보상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들을 얻습니다. 실제적으로 과정에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감정과 좋은 감정을 계속 유지시키는 게 결국에는 결과도 좋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자가 잘 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인생을 지배할 수 있는 시간 관리의 7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한다. 둘째,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일부를 털어낸다. 셋째, 불가능한 일, 잘 못하는 일은 무리하지 않는다. 넷째, 하고 싶은 일만을 한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은 거절한다. 다섯째, 일에 매달릴 때는 진지한 태도로 집중한다. 여섯째, 틈새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 아무리 사소한 시간이라도 활용한다. 일곱 번째, 항상 진심을 다해 살아간다. 내일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 이것들만 잘 해도 생활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뻔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것들을 실천했을 때 그 위력은 아마 직접 실감하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기에 작은 일이라도 전력으로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작은 일을 성취할 때마다 인간은 성장한다. 작은 일을 하나씩 정확하게 처리하면 큰 일은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다. 데일 카네기. 데일 카네기의 명언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작은 일도 전력을 다해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일들도 어떻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다른 기회를 또 얻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느낀 점 지금 여기서 뭐 인상 깊었던 구절 이런 부분들도 댓글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듣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직접 참여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서 같이 소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